뉴스킨 사업이 어떤 일이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PT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킨 사업이 어떤 일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가?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듣는 분들마다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되게 나쁜 거 아니야? 그거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거 불법 아니야? 내 친구 그거 하다가 잘못됐다고 하던데. 뭐 원하지 않는 물건을 막 이만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불법 피라미드라고 하는 부분에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깔때기에다가 사람을 넣고 쥐어짜니까 돈이 되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나를 쥐어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일인가?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아직도 그렇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 어떤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혹시 아십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거 파는 거잖아요. 영업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화장품 파는 거 못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그런 거 못 팔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판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판매 비즈니스인가, 판매 일인가, 영업인가? 아니라면 무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분들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하게 되면 괜찮은 비즈니스잖아. 그거 잘 되면 되게 돈 많이 번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무엇이 진실일까? 과연 불법, 뭔가 도덕적인 어긋난 일인가?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인가? 아니면 판매 일인가? 아니면 하나의 비즈니스인가? 네이버한테 물어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거야? 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색해 보니까 사전적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라고. 길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제가 중요한 몇 단락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 단락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했는데도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키워드만 몇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했다.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앴다. 제품이 우수하다. 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이것이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키워드를 잡아보면 피라미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라미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건 안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피라미드하고는 다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라미드가 아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매일, 영업일,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업하는 사람들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되게 어려운 거잖아.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과 판매와는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떤 어려운 점을 극복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락을 봤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제품이 우수하다. 두 번째 단락은 피라미드와는 다르다. 세 번째는 판매와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시간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의 우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됐던 화장품의 진실이라는 코너예요. 이 코너에 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가 있죠. 이 에스티로더 브랜드에서 갈색병이라고 하는 에센스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백화점에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려고 하면 한 15만 5천 원 정도의 제품값을 지불해야지만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것도 물어봐요. 이 에스티로더 브랜드 15만 원인데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고민을 하다가 한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굉장히 내가 낮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원가가 6,300원입니다. 아니 6,3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6,300원짜리가 내가 살 때는 15만 원이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수입 원가가 뭔지를 알면 더 재밌어요. 에스티로더라고 하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이 에스티로더라고 하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성분도 만들고요. 이 성분을 담을 케이스도 만들겠죠.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서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원가가 6,300원인 겁니다. 즉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 있어서 이 에스티로더 화장품은 제조 원가는 수입 원가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몇백 원짜리가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 15만 원이 되는 거죠. 비단 에스티로더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장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재밌는 게 있죠. 캐비어 에센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캐비어 에센스 한 통에 12만 원이래요. 아, 왜 12만 원이지? 아, 캐비어니까. 캐비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캐비어 에센스에 캐비어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캐비어가 무려 100원도 아니고요. 10원도 아니고 1원도 아니고요. 0.72원만큼 들어있습니다. 캐비어가 0.72원만큼 들어있는데 이 캐비어 에센스가 1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뻥튀기가 되고 있을까? 살펴보니까 화장품 값의 대부분이 광고비와 마케팅비, 유통비와 마케팅비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품이 만들어지면 도매, 소매, 총판, 소비자까지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치겠죠. 그 유통 과정이 적어도 20단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유통 단계가 많으면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의 제품이 뻥튀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뻥튀기가 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화장품 오너 입장에서는 내 제품을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더 힘을 많이 씁니다. 당연하겠죠.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케팅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일단 첫 번째, 로드샵. 강남역 월세가 1억이 넘거든요. 강남역 근처에. 대부분의 로드샵들이 적자예요. 왜 강남역에 로드샵을 만들어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로드샵비, 샘플비, 마케팅, 광고비,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마케팅 비용을 씁니다. 우리가 15만 원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제품 값에는 유통이 그렇게 뻥튀기가 된 유통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그 많은 로드샵, 그 많은 샘플, 그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비까지 우리가 제품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품의 값이 비싸면 좋은 제품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제품에 광고비와 마케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제품은 비싸지지만 제품의 질은 똑같겠죠. 뉴스킨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 정말 피부가 달라지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84년도에 과감하게 가장 거품이 끼어 있는 유통과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건데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원가도 많이 투자했는데 기존의 유통 방식, 기존의 광고 방식을 가져가게 되면 너무나 비싸지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두 가지를 포기하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회사가 창업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뉴스킨이 창업할 당시 84년도에는 광고하지 않는 회사가 단 하나의 회사도 없었습니다. 광고하지 않는 거는 비정상적인 회사. 광고하지 않고 제품 파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회사 광고 안 해요. 그래서 제품 좋아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광고하지 않느냐? 우리 회사 광고 안 해요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볼게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광고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광고비에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가 많은 기업들을 조사한 자료인데 정말 뉴스킨 코리아는 100원도 광고비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고비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마케팅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유통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모든 세이브된 돈을 어디다 투자했는가? 기술,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가장 많은 투자를 이룬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뷰티 디바이스 영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뉴스킨에서 예측을 한 거죠. 미래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홈케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야. 미리 예측하고 홈케어 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뉴스킨을 이야기하면 뉴스킨을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갈바닉은 알더라고요. 제가 뉴스킨 이야기하면 아 그거 갈바닉 나 그거 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000년도에 나온 갈바닉이라는 제품을 시작으로 후에 피부 클렌징을 하는 클렌징 디바이스 루미스파 그리고 미백 디바이스 부스트 그리고 커스텀 디바이스 에이지랑 미까지 홈케어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계속적인 R&D의 투자를 통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홈케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시장이 커지면서 그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나 기업들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쉽게 홈쇼핑만 틀어도 피부 미용기계 많이 팔고 있지 않나요? 별의별 회사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크니까. 근데 그 모든 시장에서 뉴스킨 코리아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유로모니터라는 전 세계 최고의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7, 2018, 2019, 2020년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는 뉴스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광고하지 않는 회사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서 최고의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뉴스킨 말고 과거 역사에 있었나 싶어요. 또 뉴스킨은 두 번째 영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두 번째 영역이 바로 다이어트 영역입니다. 건강, 다이어트, 웰빙 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10명 중 10명에게 물어봅니다.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9명은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얘기한대요. 이게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굉장히 크죠. 건강,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두리번거리면 헬스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건강 시장이 그렇게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회사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다이어트 분야에서 건강 웰빙 분야에서 뉴스킨이 만든 티알란이라는 제품이 현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제품이 지금 10년 이난 지금까지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것 또한 전무후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보시면 앞서 제가 뷰티 디바이스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건강, 다이어트, 웰빙 산업의 티알라인 얘기 드렸는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하지 않는 제품 소비자들 쉽게 믿습니까? 나 그거 못 들어봤는데 얘기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또 두 번째, 혹여나 몇몇 분들은 그거 다단계 제품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 디바이스 세계 1등, 티알라인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3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이 제품을 정말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제품이 진짜 효과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 제품을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장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아요. 뉴스킨은 그 두 가지 영역뿐만 아니고 뉴스킨이라고 하는 안티에이징을 기반으로 한 아웃케어 제품들,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파마넥스 인케어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제품이 좋고 나쁜지 내 느낌으로 판단하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으로 판단할 텐데 어떤 제품이나 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리고 2020년에까지 뉴스킨은 여러 가지 평가 기관을 통해서 이 제품이 정말 우수하다라고 평가된 시상을 받았던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받았던 시상인데요.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에서 골든상을 시상받았습니다. 이 어워드는 무엇을 평가하는 기관이냐면 어떤 회사가 가장 플라스틱을 쓰지 않느냐, 어떤 회사가 가장 친환경 제품을 만드느냐, 어떤 회사가 가장 인간에게 무해한 제품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평가 기준에서 뉴스킨이 당당히 시상을 받았습니다. 뉴스킨은 2024년까지 노 플라스틱을 외치는 기업이죠. 지구를 살리는 기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 소비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임원, 그 회사의 직원들, 임원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쓰면서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자료인데 그중에서 뉴스킨이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약 한 10분 정도 뉴스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제품이 우수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냥 다단계 제품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많은 팩트, 사실을 증명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모른다? 왜 몰라요? 간단하죠. 광고하지 않으니까. 우린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사는 시대는 지났죠. 이 제품을 한번 쓴 사람은 이 제품의 매력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제품을 좀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 돈도 벌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막 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쓰는 브랜드를 뉴스킨으로 브랜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인 한 명이 생필품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나 봤더니 한 2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필품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쓰는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들, 또 내 화장실에 있는 욕실 제품들, 샴푸 치약, 바디워시 치약 뭐 이런 것들, 폼클렌징 이런 것들, 뭐 주방에 있는 주방 세제나 이런 것들, 그냥 생필품들, 그 모든 생필품들을 성인 한 명이 평균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에 샴푸가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샴푸를 안 써볼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사야 되는 제품, 떨어지면 계속 사야 되는 제품들, 그걸 생필품이라고 부르는데 떨어지면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출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제가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딸을 3명 둔 제가 가까운 어떤 지인이 계신데 생리대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가더라고요. 내가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출 내역을 잘 모를 뿐이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 가정 형편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겠지만 평균 한 달에 20만 원 쓴다.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 없이 내가 쓰는 브랜드와 뉴스킨의 브랜드를 비교해서 뉴스킨의 브랜드가 괜찮으면 한번 브랜드를 바꿔보자. 추가적인 지출 전혀 없죠. 한 달에 20만 원 제품을 뉴스킨으로 브랜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만족했다면 이 제품을 써보니까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쓰라고 만든 제품이고 얼굴이 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써보고 내가 만족했다면 뭔가 다른 차이를 느꼈다면
내 주변 친구 4명에게 소개해보자. 광고해보자. 뉴스킨은 전혀 광고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전혀 광고하지 않지만 써본 소비자가 너무 좋다면 좋은 것을 주변 4명 친구에게 광고하면 내 친구가 내 광고를 듣고 제품을 구매했다. 그럼 나 때문에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네가 광고해서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너한테 광고비 줄게. 그게 뉴스킨 사업을 통해 소득을 버는 방법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저희 뉴스킨 하는 분들 모두 다 이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28살 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뉴스킨 이런 거야. 이렇게 네가 쓰고 좋으면 광고에서 돈 버는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고 들었을 그 당시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 20만 원? 야, 나 월 2만 원도 안 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야, 이게 말이 좋아 광고지. 화장품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화장품 파냐? 나 화장품 못 팔아.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나서 뉴스킨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무엇의 다름을 봤을까?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의 회사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쿠팡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쿠팡 모르면 간첩. 음.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 두 번째 하는 말이 아빠, 세 번째 하는 말이 쿠팡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모든 제품을 쿠팡에서 삽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좋아요. 되게 빠르고 친절하고. 어쨌든 보시면 뭐 저는 당연히 로켓와우 회원이고요. 오늘 주문하면 오늘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463건의 주문건이 있는데 뭐 지금 한 4,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오늘도 한 3건 정도 주문한 것 같아요. 쿠팡이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은 어떻게 돈 벌지? 제가 모든 제품을 쿠팡에서 산다라는 건 거의 모든 제품이 쿠팡에 있다라는 거죠. 쿠팡에 이건 없겠지 생각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없나? 있을걸요? 그러면 그 모든 제품을 쿠팡은 미리 사입하고 영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많은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쿠팡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내 제품 쿠팡 채널에서 좀 팔게. 내 제품 쿠팡에 좀 팔게 입점 좀 도와줘. 그러면 그 많은 생산자들이 쿠팡이라는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생산자들과 연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은 리스크 없이 정말 많은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같이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는 게 없는 이 쿠팡에서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매달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매달 고구마를 어디서 사요? 당연히 쿠팡에서 사죠. 저는 쿠팡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고구마를 주문합니다. 쿠팡 앱을 열어서 쿠팡 앱에다가 고구마를 검색합니다. 그럼 고구마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각각의 지역, 해남 고구마, 어디 고구마, 어디 고구마. 사이즈도 각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뭐 꿀고구마, 뭐 밤고구마, 별의별 고구마가 다 있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지역, 좋아하는 종류의 고구마를 제가 컨택해서 제가 직접 생산자에게 제품을 주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품을 주문하면 생산자가 그 제품권을 받고 저에게 고구마를 배송해 주죠. 그러면 보세요. 생산자는 쿠팡 채널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쿠팡이 광고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게 광고비를 냅니다. 이렇게 쿠팡은 돈을 벌어요. 8%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가 10만 원 주고 고구마를 사게 되면 제가 주문한 동시에 쿠팡은 8,000원을 법니다. 괜찮죠?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매달 제품을 주문하죠. 고구마 매달 먹잖아요. 그죠? 고구마를 매달 주문할 때마다 쿠팡은 계속 8,000원씩 돈을 법니다.
근데 제가 고구마만 사나요? 별의별 거 다 사죠. 제가 주문할 때마다 쿠팡은 저라는 사람을 한 명 만듦으로 인해서 제가 주문할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만 쿠팡 쓰나요? 제 와이프도 쿠팡 씁니다. 저희 장모님도 쿠팡 써요. 여기 쿠팡 쓰는 사람 되게 많죠? 우리가 지금 쿠팡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유통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을 만들고 그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게 쿠팡이 돈을 버는 재밌는 구조예요. 뉴스킨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뉴스킨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뉴스킨 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 광고할 뿐이지 내가 제품을 사입해서 영업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고는 누가 갖고 있냐면 뉴스킨 회사가 갖고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친구에게 가서 내가 제품을 쓰고 느낀 부분을 체험 사례를 광고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럼 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품을 주문하는데 어떻게 하냐? 쿠팡 앱에서 제품을 검색해서 주문하듯이 뉴스킨 앱에서 뉴스킨 제품을 검색해서 제품을 주문합니다. 저는 제품을 주문하는 걸 도와줄 뿐이죠. 그러면 재고가 있는 뉴스킨 회사는 제품을 접수받고 접수받은 제품을 내 친구에게 제품을 배송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결제한 금액에 일정 광고비 수수료를 저에게 줍니다. 왜? 제가 광고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생필품이라는 것은 매달 쓰는 거죠. 샴푸가 떨어지면 샴푸를 씁니다. 치약이 떨어지면 치약을 씁니다. 내가 그 제품을 만족했다면 그 제품을 매달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제품을 주문하겠죠. 내 친구가 뉴스킨에서 제품을 주기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검색해서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쿠팡이랑 똑같죠.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친구 4명에게 제품을 광고해서 돈 버는 거야. 야, 나 그런 거 못해. 파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소비자를 구축해 놓으면 그 소비자를 만족시켜 놓으면 그 소비자를 통해서 구매를 통해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는구나. 와,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3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게 되면 저한테 100만 원씩 돈이 들어옵니다. 30명의 소비자를 만들면 100만 원씩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1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1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우리가 만든 소비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닌 하나의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즉 소비자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 자산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많은 기업가들과 오너들은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은 SK 쓰실걸요? 우리 매달 핸드폰 요금 SK 내죠? SK 입장에서 우리는 매달 본인한테 돈을 주는 소비자 자산들입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요. 매달 나한테 돈 주는 소비자 자산들. 우리 길 가다가 이런 거 보잖아요. 당신 인터넷, TV 이런 거 나한테 바꾸면 현금 줄게요. 이런 거 보죠. KT, LG, SK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나한테 가입을 하는 순간 내 소비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을 줘서라도 뺏겠다는 거죠. 우리 신용카드 씁니다. 저는 신용카드 삼성카드를 쓰는데 제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약 몇 퍼센트의 수수료가 카드 회사에 돈이 들어가죠.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카드 수수료 돈을 버는 카드 회사들이 많아지겠죠.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카드 회사 입장에선 소비자 자산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소비자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월급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 월급이 오래도록 내 통장에 남아 있습니까?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죠. 방금 얘기한 SK도 내 돈 가져가고.
모두 내 돈 가져가. 나라에서도 내 돈 가져가죠. 왜? 우리는 국가의 자산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 돈을 가져가다 보면 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는 거라면 나 또한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게 소비자 자산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소비자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방금 얘기한 이런 회사를 창업하면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돼요. 근데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뭔가 탁월함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없는가? 그렇지 않죠. 건물이 하나 있으면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죠.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내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나한테 따박따박 월세 주잖아요. 월세 주는 세입자를 소비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건물 사는 게 더 어이없죠. 차라리 사업하는 게 낫나요?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나는 평생 누군가의 소비자 자산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일하게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로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뉴스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품을 쓰고 좋아서 30명 중에 소비자를 만들면 100만 원 정도 법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28살 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 꿈은 200만 원의 권리소득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200만 원씩만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면 난 자유다. 그렇게 꿈꾸고 이 사업을 했고요.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고 확장시키다 보니까 제 소비자가 이 사업을 한 지 8년 지난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제 소비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5천 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저한테 제품 쓰는 소비자가 5천 명이 넘는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5천 명이 나한테 제품을 주문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직접 제품을 주문하면서 결제할 때마다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5천 개의 시스템이 있다면 괜찮지 않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가 만든 5천 명의 소비자 중 누군가는 제품을 주문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주문했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저는 돈이 들어왔겠죠. 소비자 자산이 그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한 명이면 한 명만큼, 10명이면 10명만큼, 100명이면 100명만큼 돈을 버는데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아파트도 하나보단 두 개가 낫잖아요. 그죠? 자산은 그러면 자산을 어떻게 그렇게 확장했을까? 제가 8년 동안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서 소비자를 5천 명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소비자 자산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비밀이 바로 맥도날드에 있습니다. 맥도날드 다 아시죠? 맥도날드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의 맥도날드 말고요. 그냥 옛날에는 맥도날드가 이랬겠지라고 한번 그냥 상상해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맥도날드는 그냥 평범한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옆에는 맥도날드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햄버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A 햄버거 가게라는 임의적으로 하나를 잡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두 개를 잡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A 햄버거 가게 사장, 맥도날드 가게 사장. A 햄버거 가게에서는 하루에 햄버거가 100개씩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햄버거가 100개가 팔렸다는 건 오늘 우리 가게에 손님이 100명이 온 거죠. 그리고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씩 파는 가게였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평균 100개씩 팔린다. 내가 한 달을 일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100개씩 팔린다는 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개씩 팔린다. 100명이 온다. 그럼 100명이 매번 다른 사람이 올까요? 비슷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올까요? 비슷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만약에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나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음식에 문제가 있든 사장한테 문제가 있든. 근데 자영업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골 손님을 만드는 데 있죠.
내가 옷가게를 하더라도 내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헤어샵을 하더라도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점을 하더라도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되죠. 단골 손님이 주기적으로 와서 내 제품을 팔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영업이 성공하는 방법이죠. 즉 맥도날드 가게, A 햄버거 가게 둘 다 단골 손님이 100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단골 손님은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소비자 자산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 햄버거 가게 사장이 욕심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골 손님이 100명이 있는데 단골 손님을 1000명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24시간 영업한다. 우리는 직원도 많이 뽑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 햄버거 쉬지 않고 만든다.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맥도날드 가게는 사장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우리는 단골 손님을 100개씩 갖고 있는 가맹점을 전 세계 3만 개를 만들겠다. 100개씩 단골 손님을 갖고 있는 가맹점을 전 세계 3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맥도날드가 이 목표를 지금 현재 이루어냈죠. 100개씩 팔리는 가게 3만 개면 하루에 햄버거를 몇 개를 파냐? 300만 개 햄버거를 팔게 됩니다. 즉 단골 손님이 100명에서 300만 명의 단골 손님을 확장시켰죠. 만약에 A 햄버거 가게 사장이 24시간 동안 미친 듯이 햄버거를 만들어서 300만 개 햄버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대략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무서운 건 맥도날드 가게 사장이 햄버거를 딱 보름만 만들면 누군가는 평생 미친 듯이 햄버거를 만들어도 그만큼 만들지를 못해요.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레버러지죠. 프랜차이즈의 레버러지, 프랜차이즈의 비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내수 시장이 4배 작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4배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프랜차이즈 본사 개수가 4배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프랜차이즈에 열광하는가? 주변에 가면 옛날에 있었던 동네 떡볶이집 다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동네 미용실 전부 다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동네 빵집, 동네 국수집, 동네 음식점 모든 것들이 다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왜? 방금 얘기한 이 프랜차이즈의 레버러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의 대부가 한 명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30개 정도의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30개 본사를 통한 수천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저는 이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한신포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닭발과 소주를 지금도 먹고 싶네요. 네. 닭발과 소주를 와이프하고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계산하는 순간 백종원한테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저만 하나요? 입이 텁텁해서 옆에 백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는데 결제하는 순간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백종원한테 돈을 2번 줬구나. 도대체 전국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 백종원 단골 손님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몇 명일까? 백종원 진짜 부럽다. 백종원 진짜 멋있다.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백종원 진짜 짱이다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는 소유진이 훨씬 더 부럽대요. 만약에 저처럼 백종원이 부럽다, 소유진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뭐죠? 프랜차이즈의 비전을 아는 겁니다. 아, 그렇게 단골 손님을 그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거구나. 우리 프랜차이즈 이렇게 우리나라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 교재고요. 프랜차이즈 경영 수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에 보면 프랜차이즈의 종류를 분류해 놨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직업 프랜차이즈. 두 번째,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세 번째, 사업형 프랜차이즈. 네 번째,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우리가 흔히 하는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백종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뉴스킨이 지금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같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인데 왜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을까? 무언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맥도날드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단골 손님을 갖고 있는 가맹점을 분양한다. 강남점, 역삼점, 설릉점, 대치점, 가맹점을 분양해서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서 햄버거 먹고요. 대치동에 있는 사람은 대치점에서 햄버거 먹습니다. 그렇게 가맹점을 4개를 분양했다라는 건 단골 손님 400명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단골 손님 400명이 먹는 햄버거 매출에 로열티를 받아가는 것이 맥도날드 본사 오너가 돈을 버는 방법이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뉴스킨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내가 본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맥도날드와 똑같은 가맹점이에요.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맥도날드는 오프라인 매장, 우리는 인터넷 매장. 같은 가맹점이지만 우리 인터넷 매장이기 때문에 월세 안 나갑니다. 공간도 필요 없어요. 대신에 똑같이 단골 손님을 확보해야 됩니다. 몇 명? 30명. 단골 손님이 없으면 당연히 맥도날드도 망하고 뉴스킨도 망합니다. 단골 손님을 30명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맹점을 4개를 분양하고 30명씩 단골 손님 확보하고 있는 가맹점을 4개를 분양했다라는 건 나는 120명의 단골 손님을 확보하게 된 거죠. 맥도날드하고 똑같이 돈을 법니다. 이렇게 120명이 일으키는 월 매출, 뉴스킨 매출의 로열티를 받아가는 게 내가 본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뉴스킨이 맥도날드와 똑같은데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맥도날드는 본사가 가맹점을 분양하죠. 한 번 본사는 본사, 한 번 가맹점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입니다. 근데 뉴스킨은요. 내가 분양한 가맹점이 본인도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또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분양한 1대 대리점이 본인도 본사가 되어서 2대 대리점을 분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2대는 3대를, 3대는 4대를, 5대는 6대를 그리고 뉴스킨 본사가 된다면 나부터 시작해서 6대까지 총 영역의 가맹점에 단골 손님의 로열티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뉴스킨 보상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1대 대리점 4개, 2대 대리점 4개, 3대 4개, 4대 4개, 5대 4개, 6대 4개 총 6대까지 4개씩 대리점을 분양했다면 그러면 총 24개죠. 6, 4, 24. 24개의 단골 손님 30명씩을 확보하게 됐다면 총 나는 700명의 단골 손님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700명의 단골 손님이 제품을 구매하는 총 매출의 5%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보상 구조예요. 저는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소비자 자산을 5,000명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소비자 자산을 내가 무한대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일. 그게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처럼 못해. 저처럼 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뉴스킨 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뉴스킨 할 때 울고 보고 난리를 폈습니다. 우리 아들 뉴스킨 하지 말라고. 지금 같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뉴스킨을 통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50에서 100만 원씩 돈 주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어머니한테 그게 전부고 행복이고 뉴스킨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게 뉴스킨 해도 됩니다. 소비자 30명 자산 만들고요. 그렇게 50만 원, 100만 원씩 벌면 됩니다. 혹은 내가 어딘가 취업하는 것보다 이걸 직업적으로 해서 내가 직업적으로 버는 소득만큼의 자산을 만들겠다. 소비자 100명 만들면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 100명 만들면 돼요. 한 300만 원 정도를 만들면서 뉴스킨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누군가는 나는 소비자 자산을 1000명 이상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정말 뭔가 자유를 꿈꾸고 싶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도전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 자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산은 생깁니다. 투자하지 않고 자산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생기기 때문에 시작하시고 저도 처음에 200만 원 벌려고 이 사업을 했지만 지금 누군가의 연봉을 한 달에 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 뉴스킨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잠을 자는데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래요. 그 말인즉슨 죽기 전에 자산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산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미래에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소비자 자산만이 자산의 가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저를 처음 봤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게 전 정말 요만큼의 거품도 없이 실제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저명한 사람, 그러니까 저자가 분명한 사람이 쓴 책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불법 피라미드 아니야?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도,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을 30명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도, 그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지금까지도 그래도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영업과 가장 큰 비교 하나만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 뉴스킨을 왜 비즈니스라고 하냐? 아까 얘기 드렸죠.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제 코드를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제 코드를 돈을 주고 팔 수가 있어요. 자산처럼.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을 자산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제 자식한테 상속도 해줍니다. 그 자산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만든 이 모든 소비자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영업의 구조를 본다면 내가 보험을 한다. 내가 자동차를 판다. 내가 무언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만드는 소비자,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유권은 회사한테 있지 개인한테 절대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업에 대한 권리로 돈을 받지만 내가 만든 모든 것은 소비자들은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건 비즈니스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소유권이 있는 상태로 10,000원을 벌더라도 그건 비즈니스고요. 소유권이 없다면 1,000,000원을 벌더라도 그거는 영업이고 장사인 거거든요. 뉴스킨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28살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귀엽죠? 네.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많은 것들을 변화해 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